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필기 핵심 요약 및 문제풀이 전기기기 파트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해커스에서 전기 분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문영철이라고 합니다. 네, 전기기기란 이제 어떤 형태냐, 또는 뭐 특성, 또는 이제 질문 나오는 형태들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기기기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정류기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기기, 즉 전기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설비가 발전기가 될 거고, 그 전기에너지 만들어서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선 전압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해줘야 되죠. 그때 쓰는 게 변압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전기에너지를 받아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즉 전기에너지를 소비하여 우리가 원하는 회전력, 동력을 만들어주는 게 전동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전기에너지에서 직류를 교류로, 교류를 직류로, 또는 교류를 교류로, 직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정류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전기기기 파트가 되겠네요. 사실 우리가 지금 또는 방금 제가 언급한 내용에 해당하는 설비들, 우리가 많이 접해봤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전동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집에서 쓰는 선풍기라든지요, 청소기라든지 이런 뭐 형태가 다 전동기죠. 많이 접했지 않았냐? 수월한 거 아니냐? 우리가 접한 건 껍데기만 접한 거예요. 시험 문제는 껍데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왜 회전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전기기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숙하고 많이 들어봤지만 내용을 접근하게 되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랑 이제 시험 문제를 효과적으로 좀 풀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뤄보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기 기사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차를 먼저 외우는 거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차만 드립다 외운다 앉아가지고 그건 좀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자 오늘은 1장 직류기 어딥니다. 며칠 지나면 자 오늘은 3장 변압기 어딥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가 되다 보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목차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차를 굳이 따로 외우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때 일단은 구성은 이렇게 총 6개의 장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장 같은 경우는 문제 몇 문제 나오느냐? 3문제에서 4문제, 동기기 2장 4문제, 변압기가 한 4문제에서 5문제, 유도기가 한 4문제, 5문제, 정류기 2문제, 특수기기 2문제. 보통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4문제, 5문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여기를 다 조합해서 몇 문제예요? 20문제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아무래도 비중이 높은 게 변압기하고 유도기 쪽이죠. 이쪽이 좀 높아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특정 챕터를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그건 사실상 좀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시험에 응시하러 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높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1장은 열심히 하는데 2장부터는 이제 공부 좀 잘 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1장만 뭐 외워서 가야지, 나머지는 찍어서 어떻게 꽈락만 피해야지,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왜? 일단은 이렇게 문제 출제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좀 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5장, 9장은 아무래도 이쪽보다 양이 적어요. 예, 그래서 양에 맞춰서 비례적으로 나게 되는데 좀 더 효과적인 것은 특정 장을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각 장의 앞부분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육이 4시간을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는 것보다는 직육이 1시간, 동기기 1시간, 변압기 1시간, 유도기 1시간 이렇게 해서 앞부분을 쪼개서 공부해가지고 시험장 가시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점수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직류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출제되는 그 비율 그대로 지금 표현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통상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기기에서는 효율적인 어떤 진행을, 또는 여러분들 고생을 좀 덜 하시면서 필기시험도 무난하게, 필기시험이 불합격이 되지 않는 합격으로 할 수 있게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성을 구분하여
특정 챕터는 생략하고 공부를 한다. 또는 특정 챕터는 배제시키는 것, 어떤 팁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고생을 좀 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주로 나오는 질문이 뭐가 나오냐, 계산 문제 몇 문제 나오고 암기 문제 몇 문제 나오느냐. 이 전기기기가 생각보다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이게 생각보다 꽈락도 좀 많이 나와요. 공부하기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걸 자꾸 따지시죠. 근데 보통 계산 문제 5문제, 암기 문제가 한 15문제 나온다. 이게 보통 패턴이고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때 7개까지 나와요. 그럼 그 시험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시험이요, 의외로 난이도가 좀 낮게 나와요. 왜? 계산 문제가 예를 들어 7개 나오면 7개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7개 중에서 한 4문제 정도는 식만 외우면 단순하게 값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곧 다가올 시험에 전기기기는 어떤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왜? 그때가 더 사람들이 점수가 많이 나오니까. 전기기기가 그 사람의 또는 그 수험생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무슨 얘기 되시죠? 그 말은 계산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빼버리지 마시고요. 수업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계산 문제, 강조하는 계산 문제는 반드시 좀 체크하시고 수업 진행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전기기기에 대해서 개괄적인 형태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자, 수업 전에 준비할 사항 간단하게 이제 좀 짚어보죠. 첫 번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무슨 얘기냐? 전기기기가 요게 전기자기학이라는 과목과 회로이론이라는 과목이 절묘하게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에너지를 변성시키고 에너지를 소비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계속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새로 나온다? 그럼 사실상 거의 그건 못 건드려요. 용어도 너무 생소하다. 뭐 계자니, 그죠? 전기자니, 정류자니, 뭐 브러쉬니, 슬롯이다, 뭐 등등. 그 다음에 기호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I1, I2, IM, II. 이렇게 어떤 기호나 명칭 자체가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당황하고 기기는 너무 어려워. 이거 마음속에서 먼저 항복을 해버리게 되면 기기 점수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기는 어렵다. 하지만 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 챕터 한 챕터 격파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보시다시피 전기자기학 및 회로이론의 기본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자기학이나 회로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개개인의 차에 따라서 하나도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기기를 접을 것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전기기기 때 필요한 기초 내용도 따로 또 설정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기 동작에 대해서, 기기의 어떤 운전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낌이 오셨다 하더라도 절대 자기학이나 회로를 꼭 해야 된다, 그거 안 했으니까 나는 기기를 못한다, 이런 마음은 안 가지셔도 된다. 저랑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다 보면 전기기기가 어느샌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기기기가 어디 쪽까지, 실기 쪽까지, 실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그거까지 여러분은 좀 고려하셔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전기기기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노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기기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게 회전하는 개념이 설정이 되고 운전은 되는 개념이 설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내용적으로 대화를 하는 건 그림이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제가 그릴 때나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혼자 공부할 땐 다시 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영상을 다시 보신다든지 이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림을 되도록 노트에 그리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다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정말 더 많은 공부가 됩니다. 사실 전기는요, 그림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많이 그려보시고 많이 써보셔야 전기기기가 친숙해진다는 거. 자기학이나 회로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 집을 뭐 구매를 하시든지요. 또는 인터넷에서 자료가 있다면 출력을 좀 받으셔서 준비를 하신다든지요. 그래서 전기기기에 어떤 진행 또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엔 그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내가 공부를 어디를 빠뜨리고 했거나 어디가 제대로 안 됐거나 이것을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도 필요하죠. 시험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이 정리한 노트와 중간중간 틈틈이 풀어준 기출문제, 그게 여러분들께 시험이 다가왔을 때 큰 힘이 되실 거고 합격하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진행하는 교재는 거기에 수록된 문제는 100% 기출문제에서 표현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기 쪽도 역시나 계산 문제가 다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기를 반드시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되고, 계산기를 어떤 걸 구매해야 되느냐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이 모델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랑 이 회사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하신다고 저한테 뭐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추천하느냐? 첫 번째, 가격이 싸요. 요즘에 좀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은데 저 구매할 때는 2만 원이 채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두 번째,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책가방에 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내구성이 좋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이렇게 누르다가 잠시 다른 쪽에 책 보다 보면은 팔로 쳐서 계산기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책상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안 깨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한 5년간 쓰면 요 안에 있는 배터리가 이제 교체가 필요하죠. 몇 년이요? 제가 써보니까 5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구성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형태, 요 계산기를 좀 여러분들 반드시 구매하셔가지고 계산 문제를 풀이하실 때 사용을 틈틈이 해주셔서 필기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실기 과정에서는 더 필요하죠. 그거 개념 생각하셔가지고 필요성 생각하셔서 꼭 좀 잘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거 쓰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 그 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만 그 슈퍼에서 쓰는 거 계산기 큰 거 있잖아요. 버튼 큰 거. 그거 들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한 것은 이제 세타, 즉 각도 계산도 좀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는 이제 극좌표, 뭐 페이저 계산도 좀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되도록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한 것이지, 만약 그런 문제 나는 어차피 안 할 거다 그러면 집에 쓰던 계산기 가져오셔도 되는 거고요. 무슨 얘기 되시죠? 굳이 추천하자면 요 모델들을 추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업 전에 준비할 사항 이렇게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전기기기 공부하시다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꼭 가지시고 저와 같이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단기 합격 비법. 사실상 합격 비법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옛날 뭐 무술 영화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합격을 좀 어떻게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숨겨진 어떤 방법이. 근데 사실 그 숨겨진 방법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제일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교재에 몇 년도 몇 회 출제가 돼 있다. 그래서 그게 몇 번, 많이 나온 것도 있고 적게 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제 빈도를 고려한 중요 문제를 선별하여 학습한다. 그래서 그 출제된 횟수나 문제의 중요성을 따져서 각 문제마다 별표로 난이도가 아닌 중요도를 표기해 놨습니다. 난이도는 어렵다 쉽다를 얘기하지만 중요도는 이건 중요하고 이건 안 중요하다를 표현하는 것이죠.
중요도. 그래서 별표 5개짜리는 중요도가 높은 것이고요. 별표가 1개짜리는 중요도가 낮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적어도 별표 3개 이상, 별표 3개짜리, 그쵸? 4개짜리, 5개짜리는 반드시 풀어보시거나 안 풀리면 답을 외워서라도 시험장에 간다. 그 개념을 꼭 가져주시면 시간이 좀 없을 때 별표 2개나 별표 1개나 과감하게 빼고 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표 3개 이상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실기시험과 연계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통상 필기시험은 2달, 적으면 많으면 4달 정도 준비하는데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끝난 후 6주간 시간을 줘요. 6주 동안의 실기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합격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실기시험 난이도가 높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필기시험 준비할 때 실기시험 영역까지 같이 좀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전기기기 같은 경우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2장 동기기 중간 부분부터 3장 변압기, 4장 유도기까지 조금 더 영역을 넓히면 5장 정유기까지는 실기시험과 겹치거나 실기시험 준비하는 기본 내용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조금 더 정리를 잘 해주시면 예, 실기시험 준비하는데 좀 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로 기기 운용 시에 주의할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자격증의 취지는 뭡니까? 전기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상황을 만들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를 만들자. 그게 전기자격증의 취지죠. 그래서 기출문제들, 출제된 문제들을 쭉 분석해 보면요. 다수의 문제들이 전기에너지 만들었다, 공급한다. 근데 중간에 얼마나 새어나갈 것이냐. 중간에 새어나가면 제대로 원하는 곳까지 많이 못 갈 거 아니에요. 또는 그걸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기를 잘못 건드리면 오동작하게 되면 작업자가 다치거나 또는 이제 전선, 선로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걸 받아 사용하는 부하의 문제가 생기면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자나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기 운용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당연히 물어봐야 돼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할 때 이상현상,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건 꼭 숙지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그게 좀 필요하다. 그 다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시간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표 3개 이상 선택해서 그 부분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이라면, 나는 기사시험 본다, 나는 산업기사시험 본다, 그러면 굳이 산업기사시험 보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을 땐 기사까지는 공부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산업기사 본다 싶으면 산업기사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는 기사 본다 그러면 기사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간단히 보게 되면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지금 딱 됐다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여기서 아래 보기 같은 게 좀 선명하게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패턴만 좀 봐주시면 돼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문제 번호 위쪽에 별표 개수가 설정이 되죠. 그거 가지고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사 몇 년도 몇 회 나왔다, 산업기사 몇 년도 몇 회 나왔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나는 기사시험 보니까 이 문제 푼다, 산업기사 시험 보니까 이 문제 푼다,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문제풀이 할 때 필요한 내용이 다루어지는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고 저와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항상 얘기되는 게 이제 목표 점수죠. 과목별로. 전기기기는 앞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득점이 나오기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전기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문제 중 고득점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사실 여건상 쉽지가 않다. 그런데 우리는 60점만 넘기면 된다. 그럼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선 무작정 다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투자하고 거기에 내용을 적당히 가지고 실기시험으로 들어가서 준비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진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과감하게 12문제를 목표로 가겠습니다. 어떤 분들 왜 14개는 목표로 가야 되지 않느냐, 15개 이상 맞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요, 해보면 알아요. 12개가 가장 적정한 점수라는 걸. 네가 능력이 없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저도 간간히 시험 접수를 해서 시험을 보러 가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시험 보니까 한 19개가 보통 나오고 운 좋으면 20개 이 정도 맞아요. 저도 여러분 정기기기 그 정도 맞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께 12개를 목표로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 저 19개 20개를 맞기 위해서는요. 정기기기 강사로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죠. 기출문제 엄청나게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도 하실 상황이라면 19개, 20개를 목표로 가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주어진 시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패턴,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만 딱딱딱 짚고 넘어간다라고 했을 땐 제가 볼 땐 가장 합리적인 점수가 12개. 요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12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8개는 어떻게 하냐? 무조건 다 틀리냐? 아니죠. 12개 푸시고요. 한 줄로 쭉 그어주시면 또 한 두어 개 또 걸릴 거 아니에요. 원래 시험은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12문제를 목표로 내용 정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고요. 중요도에 따른 효과적인 접근을 통해서 12문제를 풀기 위해 시간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그 교재의 어떤 특성, 그래서 목표 점수를 가기 위해서 중요도예요. 중요도 상중하. 상하고 중까지 정도의 문제는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하에 해당하는 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거예요? 출제 빈도가 매우 낮거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출제 빈도는 있지만, 좀 나오긴 했어요. 몇 번. 그런데 너무 복잡하다. 계산이나 내용이. 또는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배제한다 이 말이죠. 일반적인 전공노트에 자주 다루지 않는 내용. 뜬금없이 현장 얘기를 갖다가 시험 문제로 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빼버리면서 상하고 중에 해당하는 출제 빈도가 높거나 단원별 중요 내용과 공식을 다루거나 계산 공식만 단순히 외웠을 때 간단하게 값을 얻어낼 수 있는 또 2차 실기시험과 연계되고 최근 기출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는 유형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해서 푸는 문제, 응용해서 변형한 문제,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다소 복잡하긴 합니다만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런 건 이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도가 높거나 중요도가 중간 정도 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기기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투자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기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기기기 수업 자체 또는 시험 자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강조하고 시작하실 때 단단히 마음 먹고 잘 버텨주시고 같이 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정기기기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